가족 간의 이런 폭행이나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의붓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대항을 하려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아버지를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또 만약에 아버지랑 폭행이 일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쌍방폭행이 될 거고,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제보를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제보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참다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남자고, 저희 가족은 저랑 누나, 부모님 이렇게 4명인데요. 부모님은 지금 이혼하냐 마냐 그러고 계시거든요. 뭐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시는 거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폭언하고 심지어 죽여버린다고 살인 협박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 지경까지 됐냐 하면, 일단 저희 아빠가 원래 화가 진짜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한번 화나면 집안 물건 부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제 얼마 전 4월쯤에 아빠가 엄마가 한 1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로 버튼이 눌린 거죠, 아빠가. 얘기 듣고 집에 물건을 던져가지고 가전제품 하나가 박살이 났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가 생활비가 없어서 한 7년 정도 아빠 몰래 돈을 빌려 쓰셨나 봐요. 처음에는 엄마가 스스로 부업해서 갚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서 굳이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셨다 하는데, 이게 불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안 했나 봐요. 솔직히 저희 아빠 성격 생각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지금 빚은 제가 모아둔 돈이랑 누나 돈,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갚고 있는데, 빚보다도 사실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서 뭘 못하겠고, 저희 아빠가 만약에 엄마나 저를 폭행하는 상황이 오면은 제가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아빠를 때리거나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건 좀 현실적인 걱정이긴 한데, 제가 공무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 되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시기에 이렇게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을 가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하거나 본인을 폭행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결국엔 나도 폭력을 행사를 해서 아버지의 부당한 행위를 막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모두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정당방위라는 거잖아요. 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되고, 방어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이유, 이러는 게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데, 일단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본인을 폭행하는 상황은 현재 부당한 침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맞서서 아버지와 싸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방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방어 행위인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한 대 탁 쳤는데 멈췄어요. 근데 내가 때렸다. 이러면 정당방위 될 수 없어요. 이 폭행을 막기 위해서 팔을 막아서 이렇게 쳤다, 아버지를 밀쳤다, 이런 행위는 방어 행위로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는 있어도 이게 정당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굉장히 좁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간의 이런 폭행이나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의붓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대항을 하려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아버지를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정당 행위라고 보지도 않았고 과잉 행위로도 보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정당성 자체가 결여된 행위다, 이렇게 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바위를 들고서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격분해서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대법원은 정당방위나 과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피해자를 찔러서 즉사하게 한 행위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런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맞서 싸우는 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처럼 한 대 딱 날라오는 거 나는 딱 맞고 끝내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와 맞서 싸우는 행위를 하시지 마시고 접촉을 최대한 안 하시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아버지랑 폭행이 일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쌍방 폭행이 될 거고,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존속 폭행이에요. 형법 260조에서 2항에서는 나 또는 나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폭행한 경우를 더 높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직계 존속을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행위를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아버지하고는 몸을 썩는 그런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폭행 상황을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버지가 폭행으로 다 부셔놓은 상황 같은 걸 사진을 찍거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아둔다든지 이런 증거들을 잘 모아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는 고소권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맞고 경찰서에 가서 저희 아버지를 고소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각하돼요. 고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또 따로 특별법에서 두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고소에 관한 특례를 둬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아버지의 그런 술을 많이 드시고 폭력 행위를 일삼는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의 폭력 행위로부터 일단은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은 공무원 임용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국가공무원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예요. 과중한 폭행 행위를 했다, 아버지가 상해를 입었다, 돌아가실 지경까지 이르시거나 아니면 진짜로 사망하셨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단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아버지랑 잘 화해를 하셔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하셔서 최대한 형을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항변을 하시겠죠. 어머니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내가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고, 이런 폭력행위로 인해서 내가 공부에 오롯이 집중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너무 많은 거를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또 들어와서 엄마는 정말로 살해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 누나나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맞서 싸워야 되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폭력행위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방안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상황일 거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머니와 누나와 제보자님 세 분이서는 안전한 상황 속에서 채무를 잘 변제하시고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